아파트 주민위원회 위원 이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회장. 그럼 이분들에게도 또 개인적으로 계속 소송할 수 있거든요. 또는 그걸 넘어서서 그냥 한 명의 입주민이었을 뿐이지만 이분이 계속 와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분도 또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 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영 변호사입니다. 신문 기사들을 보다 보면 이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경비원을 좀 어떻게 보면 막대한다. 그러다 보면 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번에 최근에도 좀 바디캠 이게 바디캠을 달아주셨는데 그 주민들이 그 중에 이제 주민 한 분이 이 경비원을 굉장히 막대하는 뭐 욕을 하면서 거의 폭언 이런 상황이 비디오 찍혀서 또 이렇게 크게 기사화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어나게 되는가 이 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미국은 이제 아파트라고 하지 않고 이 컨도미니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 보통 컨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파트먼은 보통 이제 리즈하고 렌트하는 이게 내가 사서 오운하게 되는 거는 컨도미니엄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 컨도들은 보통 홈오너들의 어소시에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HOA라고 하는데 Home Owners Association. 이분들이 한국에서는 아파트 주민회의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한 업체를 고용을 합니다. 이 고용돼서 빌딩을 관리하고 뭐 시큐리티도 있고 클리닝도 있고 이런 일을 하면서 뭐 또 여기 안에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역할을 해주는 업체를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계약을 통해서 리테인을 하는 거죠. 이건 하이어는 아니죠, 사실은. 리테인을 하게 되면 이 매니지먼트의 직원들이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마 경비원 같은 또는 청소 일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한 이유로, 부당한 이유로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해서 쉽게 해고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여기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계속 나만 바라보고 일하는 순간 이분은 직원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만 일을 할지라도. 그럼 이 경비원 분들도 사실은 매니지먼트 오피스의 직원인 겁니다. 이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직원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고용법상 이런 모든 상황들을 준수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죠. 내가 고용주니까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꼭 인종차별이나 또는 어떤 뭐 폭력적인 행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이 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거를 떠나서 그냥 내가 고용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 고객인 나의 클라이언트인 이 주민들이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 말에 조심하고 그 말에 꼭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되고 부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그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IED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IIED라는 거는 첫째로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 그러니까 intent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다치길 원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하다. 이 지속적으로 가하는 욕, 지속적으로 가하는 폭력적인 행동, 이 스트레스, 뭐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고, 잠도 뭐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밥 먹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일단 그런 게 노동법의 위반이기도 하지만 더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것이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고 넌 아랫사람이니까. 내가 위에서 아래로 너한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으로 일을 잘 못해서 이걸 좀 고치는 시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도 좀 과한 걸 요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 주게 된다 이거죠. 이런 게 이제 어비스 오브 파워라는 겁니다. 자기의 직권남용, 자기의 직위를 남용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굉장히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된다. 이게 이제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severe emotional distress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넘어서 치료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건다 이거죠. 근데 이 기사를 보다 보면 이 경비원분들이 대부분 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시고 결국은 치료를 받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severe emotional distress도 있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거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배심원 입장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12명을 랜덤으로 우리가 뽑아서 뭐 LA 지역에 사는 분들 가서 앉혀온다. 그럼 이분 중에 고용주보다는 피고용인 직원의 입장에 계실 만한 분들이 사실은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HOA가 굉장히 크고
비싼 동네에 있어서 뭐 돈도 되게 많아 보인다. 뭐 이런 식이면은 그 배심원들이 이 버딕을 내리는 이 상황이 이제 이 어파트먼트 또는 이 매니지먼트 이쪽에 상대로 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다면. 근데 하나 여기다 좀 덧붙인다면 이 컨도에서 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리테인 할 때 사실은 이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보험을 가입해라. 책임 보험을. 뭐 한 100만 불 정도는 최소한 200만 불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걸리게 되면 보험에서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낡은 아파트에 영세한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뭐 크게 배상할 일이 있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곳이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컨도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다 프로퍼티가 있잖아요. 자기 빌딩이 있고. 이게 차압이 가능한 재산들이거든요. 나중에 판결을 큰 뭐 100만 불, 200만 불 받았는데 뭐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돈이 없고 HOA도 사실 돈이 별로 없다. 하지만 결국은 이 아파트 오너 중에 특히나 막말을 많이 하셨던 분, 그래서 이분이 아까 뭐 폭력까지 가해서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를 가했던 분, 야기했던 분, 이런 분들은 사실 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비 입장에서 소송할 수 있는 게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쉬는 시간 또는 일하는 업무 환경이 굉장히 나빴다, 악조건이었다, 이런 것이 레이버 코드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위반도 있겠지만 또 하나 아까 말한 IIED 로 소송을 걸면서 이 매니지먼트 서비스만이 아니라 HOA도 걸고 또 HOA를 담당했던 여기에는 그 보드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파트 주민위원회 위원 이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회장. 그럼 이분들에게도 또 개인적으로 계속 소송할 수 있거든요. 또는 그걸 넘어서서 그냥 한 명의 입주민이었을 뿐이지만 이분이 계속 와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분도 또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 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든지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가능하다면 판결이 나오는 즉시 이게 다 따라다닐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해서 빌딩들 안에 이 시큐리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 경비니까 뭐 막대한다 이런 사건은 사실은 없습니다. 잘 그런 게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법적인 관계는 관계고 매니지먼트 서비스면 서비스고 이런 게 굉장히 좀 구분이 명확하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서 아랫사람을 막대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흔치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LA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일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경비원 역할을 하는 분이 매니지먼트 서비스 업체의 직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정신적인 피해 또는 부상, 사망 이런 것들은 산재 처리가 당연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 산재 보험이 가입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실 HOA에서도 산재 보험 또는 책임 보험 뭐 이런 보험들을 제대로 가입해라 또는 직원에 관계된 EPLI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가입해라라는 걸 요구하면서 리테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의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것은 IIED도 그러면 결국 이 이모셔널 디스트레스 이런 것도 그냥 산재 처리되면은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거 아니냐, 결국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보통 일에 관계된 Job Related Injury는 One Form of Action이라는 룰이 있어서 웬만한 Job Related Injury다. 그래서 일하면서 다치는 것이다. 그런 거는 산재 처리해라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exception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그 예외되는 상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IIED가 예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 또는 이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reasonable한 expectation,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말도 안 되는 상황, 거기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부상 또는 사망, 이거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 청구할 수 있다. 이 개인적으로 별도로 민사소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산재보험은 산재 소송에서는 사실은 배심원 재판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민사에서는 배심원 재판을 하죠. 배심원 재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법강정의의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혼내야겠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내가 겪었던 고통이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굉장히 플렉서블 하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예상외로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IIED는 Emotional Distress인데 내가 오늘 겪은 이 Severe Emotional Distress, 이 심한 나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였느냐라는 대답을 배심원들이 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심한 악질적인 행동이다. reckless한 또는 malicious하다고 그러죠. 이 굉장히 악의적인 행동이다.
심하게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럴 때에는 punitive damage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저런 피해 보상액의 3배까지 추가가 가능하다 이거죠. 이거는 산재 사건에서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민사로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커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one form of action rule이라는 것의 exception으로 해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 이 점이 매니지먼트나 HOA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기사들에 나오는 듯이 그 경비원을 막대하고 경비원을 학대하고 이런 사건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